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추가 부양책 중단 뉴스가 있던데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미국 정부가 풀었던 달러를 회수하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는 이런 미국 정부의 긴축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말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요. 우선 뉴스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미국 재무부의 문우신 장관이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9개 중에서 4개는 90일을 연장해서 계속 하고요. 5개는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 종료 후 남은 잔액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무부가 종료하는 5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MSLP, PMCCF, SMCCF, TALF, 그리고 MLF 이렇게 5개인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구명보트를 뺏는 것과 같다. 이런 뉴스 기사도 보입니다. 일단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론이라도 알고 싶으실 텐데 이 뉴스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저 뉴스 보면 또 위험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체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쉽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죠.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폭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 회사채 시장에 자금 경색이 갑자기 발생했고요. 그림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회사채 시장에 자금 경색이 나타났다 이런 증거인데요. 회사채 시장에 자금 경색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회사채를 투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 회사를 그냥 믿는 거죠. 100% 그냥 신용을 하고 회사채라는 차용증을 받고 그냥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처럼 코로나 침체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퍼지는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이런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이러다가 내 돈 다 떼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법적으로 회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장 회사를 찾아가서 야, 내 돈 돌려줘 이런다고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 주기 때문에 유통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회사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내가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지난 3월, 4월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침체가 심각한 시기에는 너도 나도 서로 회사채를 먼저 팔려고 하겠죠. 그런 시기에는 회사채 가격이 매도자가 훨씬 많으니까 급락을 하는 것이고요. 매년 지급받는 이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한 거고요. 너도 나도 회사채를 팔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2020년 3월, 4월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상을 올리고 나면 댓글에 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왜 채권을 팔았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두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500원을 고정된 이자로 지급하는 회사채가 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20년 1월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연 이자로 만 원에 사는데 매년 500원씩 나오니까 5%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3월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너도 나도 회사채를 파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완전히 반토막 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5,000원에 분명 채권을 매수한 사람이 있겠죠. 고정된 이자 금액이 500원이니까 그럼 연 이자는 10%로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회사가 망해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 이거는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보여드리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도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거는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에서 동일한 만기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 값이 치솟는다는 건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팔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인 거죠. 회사채를 판다는 소리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소리죠. 당시에 미국 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의 투기 등급 회사에 돈을 빌려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투기 등급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에 갚을 돈이 만약에 없다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는 거죠. 왜냐면 회사들은 돈을 막 갖고 있다가 회사채를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갚는데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3월에는 좀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한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A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3.3%까지 급등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회사채에는 투기 등급과 투자 등급이 있는데 특히나 A등급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 연준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 수준인데 A등급 회사채가 3.3%
4.3%까지 치솟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상 미국의 회사채들 대부분에 미국 사람들이 혹시나 어떤 회사가 망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뭐 AAA, AA, 뭐 A, BBB, BB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AAA부터 BBB 등급까지를 투자 등급의 회사채라고 하고요. 그리고 BB 등급 그 이하를 투기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말 그대로 투자 등급은 원리금 상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고요. 투기 등급은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처럼 미국에 있는 뭐 투자 등급이든 투기 등급이든 사람들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을 안 빌려줄지도 모르는 이런 신용경색이 굉장히 심각해서 미국 회사채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고요. 또 주식시장은 또 왜 따라서 급락을 했냐? 일단 회사가 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회사의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 뭐 기계설비 등이 있죠. 이걸 일단 다 처분합니다.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해야 될 거 먼저 처분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장 먼저 채권자들한테 돈을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돈이 남게 되면, 내가 사실상 그때 되면 돈이 거의 안 남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았다,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한테 남은 돈을 배분을 해줍니다. 이것을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올해 3월 4월처럼 그렇게 회사가 뭐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금리가 아무리 저금리가 되던, 연준이 아무리 많은 돈을 풀건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멈추지 않고 떨어졌던 거죠. 2020년 3월에 폭락을 한번 복귀해 봤는데요. 그러면 채권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급반등을 했냐 하면, 바로 지금 재무부가 5개를 중단하려고 하는 총 9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미 연준이 직접적으로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했고요. 대출을 해주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5개가 없어진다는 거죠. 5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PMCCF와 SMCCF가 올해 말로 사라집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신용기구, 세컨더리 마켓 신용기구,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투자 등급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연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산하기구가 그냥 사주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은 회사채가 유통되는 이런 시장을 말하는데요. 양쪽에서 모두 연준이 돈을 투입하는 거죠. 사실상 미 연준이 미국 일반 회사들의 돈을 그냥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급등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서로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 연준이라는 구원군이 막강한 자본금을 가지고 나서서 미국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채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싶은 거죠. 자, 그때부터 서로 미국 주식시장과 회사채를 사들였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했고, 그림처럼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역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TALF, 타입가 있는데 뭐냐면 학자금 대출이나 뭐 자동차 담보 대출,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이게 저당을 잡을 만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는데요. 당연히 그런 코로나 침체 시기에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뭐 ABS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이런 담보 대출에 연준이 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바로 비소구 방식이라는 거예요. 비소구가 뭐냐면, 자동차를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도저히 못 갚겠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자동차가 압류가 되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뭐 돈 갚고 잔금을 돌려받겠지만, 경매를 했더니 1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하면 남은 1천만 원 우리가 또 돈 내고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비소구는 그냥 연준에 자동차만 반납하면 경매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채무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뭐 중소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저당 잡힐 게 있으면 연준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이런 제도고요. MSLP는 미 연준이 산하기관을 통해서 저당 없이 신용으로 중견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떼일 경우에 상당 부분의 손실을 미 연준이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대출업체들이 대출을 많이 해줬고요. 이건 뭐 비소구 방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고, MLF는 주 또는 뭐 시 등의 미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이런 굉장히 어렵지만 올해 말에 종료되는 5개의 부양책 중에 핵심적인 게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MSCCF 그리고 SMCCF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또 대출을 해주는 MSLP, 이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장에 긴축에 들어가고 뭐 돈을 회수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지난 3월 4월에 미국 증시를 극적으로 반등시켰던 핵심적인 부양책 그 5가지를 뺀다는 거죠. 그럼 당장에 미국 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지거나 흔들리진 않을까요? 근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일별 확진자가 20만 명에 다가서는 이런 상태인데도 그림처럼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와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면 지난 3월 4월과 다르게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급등해야 되는데 신용 경색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죠.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사실상 미국의 경제 봉쇄 같은 조치가 다시 시작되면 미국 회사채 시장에 신용 경색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려고 재무부가 이렇게 긴급 부양을 중단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시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서 회수한 돈을 다시 집어넣고요. 긴급 부양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지난 2020년 4월 뉴스인데요. 재무부는 연준 대출 프로그램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 외환 안정기금 4,54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 재무부가 회사채 및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최대 손실률, 그러니까 못 받을 돈이 한 10%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외환 안정기금을 동원해서 미 연준에다가 이걸 보전을 해줄 테니 미 연준은 10배에 해당하는 4조 5,400억 달러까지 미국 회사들의 대출을 해주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미 정부의 외환 안정기금에서 이 돈을 제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경제 봉쇄가 내려지고 미국 회사채 시장의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 재무부는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죠. 뉴스를 봤더니 트럼프가 바이드노믹스의 깽판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뭐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트럼프는 분명히 깽판을 칠 거고 미국 경제는 완전히 망한다. 이런 반론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첫 번째로 공화당의 기존 입장이 정부의 부채를 줄여서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외환안정기금을 부도난 회사채 채권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으니까 다른 적재적소에 사용하려는 이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 최근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현재 중단된 5개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의회 승인이 없이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뭐 집권을 했을 때 상원이나 하원의 동의 없이 언제든 다시 부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깽판을 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고요. 세 번째, 그럼 외환안정기금을 만약에 미연준에서 되찾아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에 그냥 마음대로 싹 다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든이 미연준과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외환안정기금의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환안정기금의 사용 범위는 외환의 매매라든가 SDR 인수 및 사용, 금융위기 시 외국 정부의 대출이나 신용 제공, 연준과의 웨어하우스 수업 등 이렇게 한정적인 범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한 과거에 MMF의 보증 등 이렇게 범위 외에 그렇지만 굉장히 안전한 범위의 사용이 있었는데요. 이후 의회의 통제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환안정기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쉬운 종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되어 나중에 위기 시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셨죠? 일단 미국 재무부가 중단하기로 한 5개의 대출 프로그램은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금리 인상 또는 뭐 미 정부의 긴축에 의한 주식시장의 타격까지 우려해야 될 이럴 수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만약 미국 회사채 시장에 신용 경색이 또다시 나타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언제든 의회 동의 없이 부활이 가능하고요. 미 연준에서 회수한 자금 또한 용도 제한이 있는 외환 안정 기금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뭐 억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맞진 않죠.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다시 회사채 시장에 신용 경색이 나타날 경우에 외환 안정 기금을 통해서 지난 3월과 같은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